우리가 아는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런데 그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경제 이론가로서의 케인스가 아니라 시장을 이긴 전설적인 투자자로서의 케인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케인스가 활동하던 시절엔 대부분이 주식을 그냥 뭐랄까 도박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투기판이었죠. 그런데 케인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식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두가 단기 차익에만 목숨 걸 때 그는 기업의 긴 미래 가치를 본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입니다. 케인스가 킹즈 칼리지 기금을 25년 동안 운영하면서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 무려 12.4%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수익을 내던 같은 기간에 영국 전체 주식시장은요, 반대로 15%나 폭락했어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는 혼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천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경제학자가 그것도 본업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투자 비법이 담긴 플레이북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케인스 투자의 기본,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원칙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쾌해요. 첫째,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는, 즉 저평가된 소수의 기업을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둘째, 한번 골랐으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보유하고요. 셋째, 몇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만 서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케인스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 여러 개의 돈을 나눠 넣는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경영진까지 믿을 수 있는 소수의 회사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 원칙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보세요. 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케인스가 말한 잘 알고 확신하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의 힘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시장이 왜 종종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설명하는 케인스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스는 시장이 단순히 어떤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물적 감각에 의해 움직인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미인대회 이론이라는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투자는요, 내가 보기에 가장 예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즉 대중의 눈에 가장 예뻐 보일 것 같은 사람을 예측하는 게임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읽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투자 수익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이 말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케인스의 플레이북에서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읽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슬라이드는 거시경제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간단해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나오는 채권 이자가 더 높으니까 예전에 발행됐던 낮은 이자의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옛날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이 귀해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고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바로 거시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말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내려가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왜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힘든지 그 구조적인 이유가 딱 보입니다. 자, 개발 주체부터 볼까요?
일본은요, 소수의 진짜 큰 민간 개발사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PF 자금 빌려서 사업하는 중소건설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국 공급자들은 바로 공급부터 줄여버리고 정부도 막 규제 풀어주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개입을 하죠.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뭔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공급이 바로 딱 멈추고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든 가격 하락을 막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폭락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시적인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바로 케인즈가 강조했던 시장 전체를 읽는 통찰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케인스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규칙은 케인스의 철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훌륭한 행동 강령이에요.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6번, 폭락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7번, 대중의 말을 듣지 마라. 이거야말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라는 케인스의 역발상 투자 원칙과 똑같죠. 또 2번, 최소 2년에서 5년은 보유할 준비를 하라는 건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말라던 그의 확고한 보유 원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8번처럼 감정을 버리고 논리를 따르며 10번처럼 주식은 장기적으로 항상 현금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찰리 멍고의 이 말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요,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이 실수로 내놓은 가격이 잘못 매겨준 베팅 기회, 즉 진짜 싼 주식을 발견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케인스의 플레이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 같아요. 투자의 성공은 복잡한 수학 공식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을 견뎌내는 인내심,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과감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